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됐지만 올해도 노동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고 강태환 청년 사망부터 리사이클링 타운 폭발 사고까지 궁금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안타까웠고요. 자, 그 사고 발생 그 위에 그 상황들 민주노총 전북본부 박영민 노무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최근 일부터 좀 짚고 가죠. 고 강태환 씨 사망 사고 32살 청년이 끼임살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였죠. 네, 맞습니다. 지난 11월 8일에 전북 김제에서 지평선 공장의 한 특장차 제조 공장에서 만 32살의 고 강태환 님이 장비를 이동하던 도중에 고소 작업대랑 그 장비 사이의 끼임으로 인해서 좀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 고 강태환 님께서는 27년 전에 몽골에서 한국으로 이주해서 미등록 이주 아동으로 살다가 거주 비자를 좀 취득하기 위해서 김제 공장에 취업했다가 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27년 동안 여기서 사셨다면 사실상 한군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제 강태환 씨고 맞습니다. 원래 이름은 프랩체랭 타이왕 몽골명입니다. 몽골 사람. 맞습니다. 프랩체랭 타이왕. 맞습니다. 예. 한국인 강태환 씨라고 불려야 되겠네요. 저희가. 자, 사망한 지 36일째 지난주였죠. 그때서야 장례가 치러졌는데 이처럼 장례가 늦춰진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사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36일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 태환이 어머니께서 회사를 앞을 떠나지 못하고 회사 앞에 계속적으로 요청했던 것은 태환이 죽음에 대해서 회사의 진정어린 사과 그리고 재벌방지 대책 수립 이런 거였습니다. 그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회사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제 회사를 떠나지 못했고 장례 절차가 미뤄졌습니다. 그러면은 진정어린 사과와 또 재벌방지 대책을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좀 조건들이 받아들여졌습니까? 우선 회사로부터 이제 유가족과 고인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와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해서 성실히 임하겠다. 그리고 재벌방지 대책을 성실하게 마련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이제 재벌방지 대책 안에는 이제 진상 규명뿐만이 아니라 유가족이 원하는 대리인이 재벌방지 대책을 수립할 때 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건은 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강태환 씨 아까 몽골 국적이라고 하셨는데 미등록 이주자라고 하셨죠? 맞습니다. 그 김제는 어떻게 오게 된 건가요? 사실 태환이가 5살 때 엄마 손을 잡고 한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근데 미등록 상태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뭐 친구하고 싸워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이제 이제 수능 고등학교 졸업할 때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때 미등록 상태니까 수능을 못 봤습니다.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안타깝게 약 8년 정도를 다른 친구들은 대학교 가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이제 공장에 취업해가지고 계속 살다가 작년에 이제 법무부에서 한시적으로 일어난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제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이제 몽골로 출국을 했다가 다시 이제 유학 비자와 체류 자격 비자를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그 김제에 있는 공장에 취업해서 일을 하다가 8개월 만에 사고가 나서 사망을 한 겁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투명 인간으로 지내다가 진짜 이제 법적 요건을 갖춰서 어엿한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그 시민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있지만 없는 날이었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아서 참 이런 사고를 당했고 자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하고 또 한국에서도 일도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고 또 열심히 살았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태환이가 차라리 한국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좀 더 안타깝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 것 없는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제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배우고 자라왔고 영주권 받아서 귀화까지 생각했던 청년이었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산업재해로 보내는 게 정말 안타깝고 좀 원통합니다. 원통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자 청년 노동자들의 산재 상당히 좀 최근 들어서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런 실태가 좀 어떻고 좀 미등록 그 이주 노동자 또 다른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전라북도에서 올해만 43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좀 사망을 좀 했습니다. 거의 재난에 가까운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현재 260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있고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이주 아동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2만 명 정도의
그 아동들이 있습니다. 예. 사실 장기 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우에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사실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체류 자격이 없는 부모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아이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불법적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사회가 최소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살아왔던 아이들에게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좀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게 예. 좀 이제 법적인 조건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본인 의사도 아니고 태어나자마자 불법 체류자가 되는 이런 신세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더 큰 폭으로 이들에게 좀 곁을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런가 하면 지난 6월이었죠. 폭염이 있던 올여름 이제 19살 또 꽃다운 청년이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숨지는 사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좀 복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올해 6월 달에 그 전주페이퍼에서 공장에서 현장을 점검하던 만 19세 청년 노동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는 좀 사건입니다. 당시 유가족들은 황화수소 유출 가능성에 대한 사고 가능성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었는데 예. 그 지금 현재 경찰과 노동청에서 수사 결과를 좀 조사 중이고요. 아직 명확한 사인은 지금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예. 직원들이 이제 둔감한지 아니한 건지 그 황화수소 결정치가 검출치가 이제 최고치로 올랐지 않습니까? 저희도 직접 취재를 했고요. 자, 그런데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자, 이런 데는 그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 이거부터 확인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사건 조사의 가장 핵심 관할 지청인 노동청, 네. 그리고 경찰, 그리고 회사에서 약 5번 정도 조사 결과를 좀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5번 정도 조사를 할 때 사실 황화수소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산안법 위반 사항이 없다라고 예.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유가족들께서 사망 당일과 유사한 조건 하에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달라라고 하니까 그 상태 조사를 했는데 황화수소가 맥스로 검출이 된 엄청 거예요. 나왔죠. 네. 예. 그래서 사실 고의인지 정말 몰랐는지 이런 사항은 저희도 확인하기는 어렵긴 한데 사업장 내에서 여러 유해 위험 요인들이나 유독가스, 뭐 황화수소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확인이 된 좀 사안들입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회사도 마찬가지고 노동청도 마찬가지고 지나치게 안전에 대해서 뭐 자신하거나 좀 무지했고 주의 의무가 좀 위반되는 좀 사안이 아닌가 좀 그렇게 싶습니다. 주의 의무를 좀 해태한 것 아니냐라는 네. 거고요. 자, 이처럼 안타깝게 이제 꽃다운 나이에 사망한 이런 노동자의 빈자리, 이것을 어떻게 뭐 쉽게 생각하면 또 다른 노동자로 채우면 그뿐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 아닌지. 그래서 차제에 이제 누구라도 다 이제 이런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제도적으로 좀 이제 막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뒤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만 19세 그 청년 노동자와 같은 그 동급의 그 아이들이 예. 지금 전주페이퍼 안에도 약 100명에서 200명 정도 청년들이 그래요? 있습니다. 예. 그 어린 그 청년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당연히 이제 고인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회사 차원에서 그리고 노동청 차원에서 관리 감독이 필요하고요. 예. 당시 사망 사고 이후에 재발 방지 대책을 좀 수립했다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예. 뭐 가스 측정기나 뭐 센서 등을 구비하고 배관 청소할 때 저희가 좀 지적을 했었던 뭐 백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좀 강화하겠다는 회사로부터 답변을 좀 받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저희가 계속 주시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관리 감독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아무튼 두 청년의 안식을 위해 저도 기도하겠고, 또 올해 전주에서 리사이클링 타운 폭발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 그 어떤 재해급이었는데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지금 돌아가신 분 한 분 외에도 나머지 4분 근황 어떻습니까? 올해 5월 2일에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에서 그 음식물 처리 시설 예. 그 배관 교체 작업 중에 잔여가스인 메탄가스가 좀 폭발하면서 1명이 사망을 하셨고 나머지 4명은 좀 중화상을 입고 지금도 장애를 입어서 요양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경찰은 리사이클링 타운 그 운영사 대표 6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 이런 그 소식이 들려왔는데 여기 공동 운영사이지 않습니까? 송치 대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했던 당사자들은 총 4군데였습니다. 전주시 포함해서 공동 운영사 대표인 그 태영건설 예. 그리고 주간 운영사인 성우건설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업체들의 사업 경영 담당자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일체였습니다. 예. 이 중에서 지금 검찰에서는 주간 운영사인 성우건설만 처벌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나머지 전주시나 그 대표 운영사인 태영건설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좀 제외를 좀 한 상황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제 주간 운영사의 중점 이제 그 책임을 다 묻겠고 나머지는 그 어떤 이제 책임 여부가 좀 심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엔 중처법 적용 대상이 위험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대상자가 적용 대상인데 검찰이나 경찰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좀 축소해서 직접적인 관리 운영자인 성우건설만 좀 처벌하겠다라는 입장을 좀 축소해서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 사고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를 투입시킨다거나 또 안전수칙도 지켜지질 않았고요. 환기시설도 부족했고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다시 이제 재발된 건데 어떤 과제가 좀 우리 사회에 안겨져 있다고 보십니까? 현장에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교체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해서 폭발 사고 발생한 것을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보다 급배기 제어 시스템이나 뭐 감시 제어 설비가 좀 부족했다. 그리고 현장에는 노동자들의 좀 이야기를 좀 듣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현장에는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서 이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 이전부터 충분히 계속 지적을 문제 제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사가 좀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 밖에도 전주에서는 또 사다리에 올라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3.5m 아래로 이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 안전 사고가 이제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이제 시행이 됐지만 실제로 이제 노무사로 이제 이런 일들을 담당하시면서 또 이제 어떤 일을 처리를 하시면서 어떤 변화를 좀 감지하고 계십니까? 사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결코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 타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장 내에서 산업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중대재해를 막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처법 도입 목적이 우리 사회에서 단순히 지금 처벌이라고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위험을 만드는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서도 통제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 그 목적을 이루도록 약간 뭐 중처법이든 그리고 징벌적 보상이든 원하청 모두에게 처벌 규정을 통해서 그 안전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벌 목적이 아니라 안전이 우선이다. 그 차원에서 지금 이제 처벌법 조항이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며칠은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벌써 2025년에는 이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번 기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전북에서 43명의 노동자들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지적하고 있지만 매년 동일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뭐 제조업이나 건설업에서는 뭐 추락사나 끼임사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하게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 비율도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신규 사원이나 그리고 요새 기후 위기에 따라서 열사병이나 한파에 의한 사망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지금까지 저희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됩니다. 사망하면 다 끝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업주와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나 노동청 모두가 좀 합심해서 내년에는 이런 사망 사고 발생하지 않게 중대재해가 좀 줄어들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사회에 다시는 재발되지 않았기를 저희도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전북본부 박영민 노무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